보조감되면은 10점, 10점, 5점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10점은 전기에 근무만 하면 주는 거야. 일반 회사도 똑같이 줘. 요게 무조건 돼요. 근데 통신 이런 건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차량 전기 갖다가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여 기술 아까 얘기했죠. 공기업에 근무하면은 근무만 하면은 다 준다. 근무만 하면은. 그런데 민간은 가압에 투자해가지고 참여 기술자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발주처에다가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신고했는 그 사람만 해당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저차선 송변전이 구분되어 있다. 설계 감독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대구 지하철에는 어떻게 되냐면 철도공사는 그 사업 소장만 하고 그 밑에 선임장 수장이라 그러는데 뭐 다른 그 교통공사를 보니까 뭐 부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부분소장이라고 하기도 이러는데 그런 사람은 못하게 노조에서 막아놨어요. 그게 실적이 없어. 철도공사는 그래. 그런데 요거가 5점이다. 그래서 이 5점은 없어도 20점이 있기 때문에 써먹어요. 사람은 설계감도 없는 사람은 감리 못한다? 아니, 천만의 말씀. 요거 5점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도 탁차야 돼요. 크게 걱정하지 없다. 다만 이게 있는 사람은 가점을 좀 받기 때문에 업체에서 좀 유리하게 페이를 더 받을 수 있다. 뭐 페이 받는다 가지고 엄청 더 받는 게 아니고 많이 받으면 300만 원 정도 더 받고 연봉 수준으로 적게 받으면 100만 원 더 받는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거는 실적을 등록하는데 실적하고 경력하고가 좀 혼돈스러워. 그걸 사람들이 몰라. 경력은 뭐고 실적은 뭐냐. 사실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 또 헷갈리잖아요. 그죠? 경력은 근무 경력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어떤 여기 사업소에 근무했다. 그 근무 경력이야. 근데 실적은 뭐냐. 사실은 실적은 아까 참여기술 개념이야. 그게 무슨 공사 그거에 들어가 있는 걸 실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별도로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아까 설계감리잖아요. 근데 그 실적이 없는 사람은 업무를 갖다가 실적으로 넘겨가지고 넣어놔야 돼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전기는요 송변전, 전차선, 전력을 구분해 이렇게 놔야 돼요. 1호사 송변전 설비 유지보수. 전차선은 25kV 전차선 유지보수. 아니면 여기는 1.5kV 전차선 유지보수. 이렇게 넣어야 돼요. 전력은 6.6kV. 통신은 아까 통신하고 신호는 통일되어 있다고. 한 건으로 발주가 돼요. 물론 이제 전기에서는 이거 두 개 합쳐서 뭐 발주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감리도 뭐 이렇게 전력하고 통신하고도 이제 같이 나가기도 하는데 그건 원래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기는 세 가지로 구분해 갖는다. 한 군데에다가 세 개 같이 넣어도 돼. 왜? 일 자체를 같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 혹시 인정 안 해줄까봐 요거 뭐 10년, 요거 10년, 요거 10년 이렇게 넣어놨더라고. 오래 해도 되는데 그래 하지 말고 이걸 전부 다 그 사업소에 만약에 전차선이 있으면은 전차선하고 이 전력 이런 문구가 넣고 거기 변전소나 1호사가 있고 유지보수센터 이런 게 있고 그걸 잘 하셔야 돼. 변전소에만 근무한 사람들 전차선 안 넣을 수 있는데 변전소에 들어오는 인입이 이런 뭐 전차선이다. 그거 넣으면 되는 거야. 들어오는데 뭐 한 1m짜리 전차선이 있었다. 그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변전소에서. 그죠? 들어오는 라인. 그래 가서 우겨가지고 넣어야 돼. 변전소에서 전부 나가면 우리가 고친다. 그 전력 넣어야 되는 거야. 꼭 넣어가지고 도장을 맡아야 돼. 그거는 그 기관에서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저기 기술인 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인 협회는 공기업에서 도장 찍어간 거는 거의 100% 그냥 인정해줘. 민간 거는 좀 다져.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걸 많이 넣어가지고 도장을 맡아 가시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소장
난 이제 대구교통공사는 어떤 체제인지 모르는데 부소장 해가지고 소장 직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철도공사는 전기, 통신, 신호 합쳐서 한 개 사업소를 운영해요. 또 큰 데는 대구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장은 2급이면은 이걸 다 인정을 받아. 그리고 부소장도 다 받아. 그러면 실적 관리가 좋잖아요. 꼭 요걸 해가지고 그게 퇴직하기 전에 한 2년 정도는 이런 전체를 하는 걸 받아놓으면 내가 정기하더라도 신호급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있으면 좋거든요. 이렇게 넣으시라. 3년이, 아까 이제 3년이 돼야 원래 인정해. 근데 3년의 절반일 때는 반을 인정해줘요. 아니, 한 등급 아래에 내가 전기에 3고급이다. 근데 그럼 부소장을 해가지고 신호도 한 1년 반 됐다. 그러면 신호는 중급을 주는 거야. 아까 절반일 때는 한 등급 안에, 초급일 때는 안 주는 거지. 중급일 때는 초급을 주는 거지. 요거를 꼭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철도공사 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인피지 할 때는 꼭 인피지 내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인피지 할 때는 꼭 하면은 전기 때는 신호로 보내고 신호는 전기 보내라. 지하철 공사는 전부 다 신호 따로 전기 따로더라고. 철도공사는 그 보내도 있거든요. 같은 전기 통신 3급, 4급 이렇게 되게 전기 통신이 돼가지고 전기는 똑같아요. 예전에 공무원 때는 달랐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럼 발령만 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합의된 걸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술은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경력 확인서에 적는 방법이야. 경력 참여 기술 설계 감독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코드 번호가 전기 수는 36, 신호는 37을 꼭 넣어야 된다. 요거 안 넣으면 안 돼요. 그 코드 번호가 있어요. 요걸 꼭 넣어가지고 해야 된다. 아까 이거 구분해라. 그게 이제 안전관리 유지보수 점검 감독도 있어요. 그걸 꼭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감독은 기간, 설계는 금액이에요. 그걸 또 알아야 돼. 사람들은 뭐 설계도 그냥 뭐 기간을 많이, 설계는 금액을 따져. 그리고 가중치가 있어. 철도공단에서는 1억짜리는 1점, 뭐 2억짜리는 1.3점 이렇게 돼 있어요. 5천만 원짜리는 0.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 필요하면은 이제 저한테 한번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금액도 넣어가지고 도장을 맡아놓으면 돼요. 지금 기술인 협회는 금액이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설계할 때는 금액을 가져라 그래. 그거는 기관에서 도장 맡아놓은 거 있으면 인정을 해주거든. 금액을 자기 공사 감독했는 게 이게 얼마짜리다, 설계했는 거 얼마짜리다, 꼭 금액을 해가지고 퇴직하기 전에 도장을 맡아놓으라 이거야. 관인을 맡아놓으라 이거야.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인정해줘요.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한 번 딱 수정해줘요. 근데 추가는 게 아니냐. 수정을 잘 안 해줘요. 이게 말생이 자꾸 많으니까, 자, 했는 걸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은 한 번은 해주는데, 잘 안 해준다. 그래서, 수정이 추가는 해줘. 아니, 한 번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수정을 하려 하지 말고, 예전껏 놔두고, 추가할 때만 제대로 해도 되거든. 많이 남은 사람은. 5년 정도 남아서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제, 그걸 아까 설명하는데, 책임감리원은, 감리는 7년이어야 돼. 보조감리원은 5년이야 만점이 나와. 그래서 참여사업이. 설계감독도 마찬가지야. 설계감독도 7년, 5년. 그리고 설계는 책임감리원은 10년, 보조감리원은 그것도 5년이가 그래. 그것도 차이가 좀 있어. 여기 이제 용역 유지보수 이런 게 좋다. 그것도 위탁했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감독했는 거. 그건 왜냐면 감독은 뭘 했습니까? 기간이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면 그게 한 1년치가 돼. 그 안에 5개를 해도 의미가 없어. 한 개만 인정하는 거야. 기간이. 그러니까 길게 하는 용역 보수 감독하는 게 제일 좋다. 예? 그거를 있으면은 넣어라. 뭐 컴퓨터 뭐 용역 관리 이런 거 하잖아요. 신호다 뭐 전철 여기는 뭐 변전소 같은 거 스카다 같은 거
유지보수 직접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 주면 그것도 감독자가 생기잖아요. 그거 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유리하다. 다음 페이지요. 경영수첩원은 기술인협회는 기본 기술자 수첩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감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 설계는 예전에는 설계 그 수첩을 하는데 지금은 설계사 면허증을 발행해. 설계할 사람만 하시라고 해. 설계도 시공하고 약간 비슷하거든. 왜냐면 설계도 도장 찍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 설계 잘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갖다 놓고 그 사람 이름 안 해. 기술사 이름으로 도장 찍어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좀 껍데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설계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지. 회사에 필요하니까. 꼭 설계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면 설계사를 면허증을 받아놓고 우리 뭐 나머지 다른 회사들은 여기 현장에 근무했는 분들은 설계권 내지 마시라고 그냥 돈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감리하고 요 수첩하고 요 2개 그 다음에 시공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통신 2개더라고. 감리하고 기술자 수첩 통신 2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넣는다. 여기 처음 할 때는 서울 본원하고 부산에서만 접수를 받는데 여기다 하면은 거기서 서울로 보내요. 그래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빠르면 보름도 되고 지에서도 된다. 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거는 여기 지역에서 다 해줘요. 갖다 주면은 거기서 입력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전기철도 신호 이게 각각 설계 시공 감리 이거 하면은 3개씩 여기에 또 그래서 아까 기술인협회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철도협회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 철도협회도 그래요. 전기기술인협회 걸 가져오면은 거기 등급에 맞도록 해준다. 만약에 철도 경력이 3년이 안 될 때는 1.5년 1년 반 되면은 이제 한 등급 아래 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술인협회 먼저 하고 철도협회를 해라. 그 다음에 철도 운해 안전관리자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즘 철도 매니저면은 요것도 가능하면 다 받아놔야 돼.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자라면서에 갔더니 철도권을 처음 따니까 요걸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채용을 했어요. 3달짜리인데 2달 하다가 이 새끼들 가버린다는 거야. 다른 데 돈 많이 준다니 가버려. 얘들이 일당을 받으면은 35만 원 받아요. 하루 저녁에. 그러면 한 달짜리 35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당 받는데 좋은 데 있으면 가버리는 거야. 그만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내부 자원을 쓰자. 왜냐하면 감리는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 항상. 그 사람은 그냥 철도 경력이 있으면 쓰면 되거든. 2년 이상 철도 경력이 있으면 교육 갈 수 있어요. 가면 거의 100%죠. 나도 재작년에 해가 받아놨어요. 뭐 처장이다 부장이다 해가지고 나 그거 안 해. 그래 하지 마시고 받아놓으시라고. 언제 쓸모올 수도 있고 또 입사할 때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할 때 유리해. 이 사람 이것도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그렇게 한 3주만 받으면 되니까 서울 본원에는 수색이 있는데 거기는 한급과정, 대전에는 비한급과정. 대전에 비한급과정은 신청하면 바로 되는데 한급과정은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 안 되면 비한급과정 가도 뭐 여기 그 복지카드나 뭐 병원카드 이런 것도 해주고 뭐 이런 게 반은 철도공사는 또 거기 가도 반은 또 지원해 주더라고. 그렇게 받으면 81만인가 그래요. 그렇게 받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격증도 없고 전기과도 안 나온 사람 그런 방법은 아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격증을 먼저 따는 게 제일 좋다. 자격증을 따면 뭐요?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는 30년 근무했잖아요. 근데 자격증 이제 따면은 그냥 그걸 반을 인정해줘. 15년을 인정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다 돼. 다만 실적 점수 올릴 때는 그 30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늦게도 지금에 따는 게 제일 좋지.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고급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안 되면 학사를 넣어라. 이걸 졸업해라. 실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뭐 대학원 굳이 갈 필요도 없어. 고등학교만 전기과를 만드는 건데 학점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플러스 하면 중급에 학력은 아무리 높아도 중급밖에 안 주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시고 아무도 없는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은
석사 학위를 해서 초급을 만들어라. 그 초급을 만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협회 교육을 3주 받아야 돼. 그래야 철도를 진입 가능해. 기술 아까 전에 전기 관련 자격증은 바로 진입되는데 민간은 진입이 안 돼. 오늘 협회 교육을 3주를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요 초급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라. 나는 경력이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요거는 고급, 요거는 중급, 요거는 초급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자격증 따는 거죠, 그죠? 다음 편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이따 내가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 예, 현재 저기 좀 변한 자격증 부분인데요. 예. 저희들 전기 분야 일하다가 철도 신호 자격증을 따거나 신호 분야에서 전기 철도 자격증을 땄을 때 그 뭐 개인에게 어떤 효용성이 어느 정도 높은가요? 아까 얘기했는데 자격증은 지금 다 공용어 통용어세요. 내가 전기인데 신호기술사 있잖아요. 그럼 난 기술사야. 다만 그 프로젝트 들어갈 때는 그 프로젝트에 신호기술사만 1점 준다, 1.5점 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안 되지. 기본으로 내가 기술사로 등급 특급이 되는 거야. 신호 전철 이런 게 필요 없다니까. 전기 철도를 받잖아요. 신호에 가도 내가 근무하면은 신호 고급반이 되는 거야. 전기 철도 신호 이런 진입뿐이지 자격증은 똑같이 써요. 나는 전기 철도인데 신호 통신 다 같이 했거든요. 신호도 특급이야. 전기 철도밖에 없어. 그렇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네, 그 다음에요. 이제 연봉이 어느 정도, 요거는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돼요. 고급 기준을 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소개해 주는 거는 이보다 많이 줘요. 5,600, 700, 800. 처음에 내가 입사시킬 때 6천만 원까지 줬어요. 지금은 6천 원 안 주는데 5,800 정도 주는데 신호 전철 거의 비슷하게 돼요. 중급 5,200, 5,300 그래주고 초급 요거는 이제 대졸자 기준인데 5,800 주는데 철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아까 이제 경력이 있는 사람은 4,600 주고 없는 사람은 4,200 줬어요. 기술사 이거 8,000 넘는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할 때는 얼마나 그게 40% 줘요. 회사마다 다르는데 35% 정도 주는 게 있어요. 내가 6천만 원 받잖아요. 64, 24, 2,400만 원 받는 거야. 그건 퇴직금 포함이니까 좀 감안하셔야 되죠. 그 정도 받는다. 그게 왜 좋은가 하면은 감내는요. 가면 그게 최저비를 또 줘. 50만 원서부터 많이 주는데 한 10, 80만 원 줘. 봉급이 적은 데는 최저비가 조금 많고 봉급이 많은 데는 최저비를 한 50만 원 준다 보면 돼요. 그 최저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또 경비도 조금 내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방은 따로 얻어준다. 교통비 집에 가라고 교통비도 줘요. 2주에 한 번씩 교통비는 정산해주고 이런 대부분 비슷해요. 이런 걸 안 주는 데는 그걸 B에다가 연봉에다 산정해주고 있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는 이제 이거 이제 철도 인재뱅크가 이제 이거 연봉이라든가 그 회사별로 뭐 얼마 주는가 이런 걸 보는데 대체로 보는 기존에 틀이 잡혀 있는 데는 연봉이 좀 낮아. 새로 신설하는 데나 조금 더 주는 회사가 몇 개 있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같아질 거예요. 작게 받는 회사 있는 사람들이 내한테 자꾸 물어오거든. 그게 이제 나오겠다는 얘기야. 굳이 작게 받는데 그 퇴직하고 있는 회사는요, 껍데기야 사실은. 내가 제일이야. 이 A 회사가 좋다, B 회사가 좋다, C 회사가 좋다, 그거 없어. 내 기술자만 있으면 이게 있다고 필요하면 쭉 가면 되거든. 회사는 여긴 지하철 있을 때는 지하철이 내 때로가 정말 좋잖아요. 다른 데 근데 일반회가 안 가는데 감리 회사는 그런 게 없어. 망하지만 안 하면 똑같아. 내가 회사에 갈 일도 없어. 이름만 그 회사뿐이지. 그 프로젝트를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직해서는 회사가 좋으나 나쁘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 많이 없는 데가 또 좋을 수 있어. 내가 인정받잖아요. 가보면 있는 사람들이 쫙
뭐 거기 가면 아마 여기 가면 3명쯤 될 거예요. 거기 가면 대구 지하철 사람들 쫙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선배 모셔야 돼. 솔직히 말해 그래요. 일단 요 정도 수준이다. 그 다음 이제 다음이죠. 통신은 내가 이번에 공부해보니까 이번에 이 전자수첩을 발행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1월부터는 요거를 바꾼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 다음 페이지. 이렇게 이제 PDF로 이렇게 바로 보내가지고 자기가 출력을 해가지고 적응을 쓰고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바꾼다고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암암리에 이렇게 거래했는데 저희한테 오면은 내가 공정하게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적절하게 다 보내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철도, 전기, 통신, 신호 이런 분들이 어떤 권익을 조금 좀 높여줄 수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돈을 받았어요. 10만 원씩 받았는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10만 원 돈은 안 받고 내가 저기 오늘 거기 뭐 신청서 나왔는데 혹시 이제 이름 오면 내가 알 수 있도록 그만 그래서 그건 하나 적어주시면 내가 관리를 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 처장님하고 부장님하고 같이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끝까지 거부하지 마세요. 인피지 하지 마시라고. 인피지 하는 것보다 감리회사가 대기하더라도 돈이 더 많아. 계산해 보면은. 아마 철도공사나 여기나 그 페이가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차장들이 지금 35년 이상 한 사람이 철도공사는 한 8천 받는 거 많이 받는 9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퇴직할 때 2018년도에 한 7,500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8천 정도 되는데 이래요. 빚에 근무하면은 연봉이 한 이 정도 깎여져 30% 자라가 되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철도공사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을 다 받아. 20년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부터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금이 이렇게까지 많이 받으면은 인피제 근무하면 많이 받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떼고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기준을 이 정도 잡고 5,500 대기할 때 2,200 받는다고 하면은 2,200 받으면요 세금 낼 거 하나도 없어. 연금도 하나도 안 깎여. 그거 조금 깎이고 그다음 명퇴금이 아까 내가 잘못 얘기했네. 한 2,500 정도 되는데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이거 전화해보고 확인한 거냐. 그래서 더하게 빼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요. 인피제 근무할 때는 세금 떼고 하면 한 4,600 나오는데 명퇴해가지고 집에 대기하면 5,000 나와. 배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 집에 대기하고 놀면서 더 받지 왜 인피제 합니까? 그죠? 멍청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은 이건 참고하시라고 내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1, 2급들도 철도공사는 뭐 1급, 1, 2급 1억 넘더라고. 1억 2천씩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거 지금 명퇴금이 5천만 원 넘더라고. 1년도 아니라. 그래 말이야. 1억이면 5천만 원이면 인피제하면 5천만 원 받고 다니는 거잖아요. 명퇴금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 된 개념이거든. 근데 부장, 처장 하면은 조금 이제 조금 1, 200만 원 더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하면은 그보다 좀 더 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1, 2급들도 명퇴하는 게 난 낫다라고 내가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질문을 내가 받고 제가 이제 그래서 요 카페도 하나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요 페이스북은 계속 올리고 밴드 요 사이즈 카카오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카페나 이런 제 이름 치고 거의 나올 거예요. 아니면 철도 전문 이제 뱅크페이에 치면 나오니까 필요하신 대로 해가지고 정보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제가 계속 새로운 정보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질문을 시간이 조금 갔네요.